노래 주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목에 큰 혹이 달린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혹 달린 영감님을 보기만 하면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그 혹은 보통 혹같이 보이지 않고 자루같이 길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 혹한 자루 대롱대롱 목에 달고 나왔네. 아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도 영감님을 부를 때는 이름 대신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몹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혹이 달려 주체스러운 것도 짜증이 나는 판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보기만 하면 놀려대니 말입니다. 그래서 혹부리 영감님은 되도록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루는 혹부리 영감님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마음 푹 놓고 나무나 해볼까? 혹부리 영감님은 부지런히 나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자 나무를 하며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는 것이 혹부리 영감님에게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나무를 다 해가지고 산 중턱쯤 내려오자 날이 저물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산속 깊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다리마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나무찜을 내려놓고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은 점점 캄캄해지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갇힌 혹부리 영감님은 마침내 어둠 속에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빈집으로 들어가 피곤한 몸을 쉬었습니다. 고단하다. 그러나 혹부리 영감님은 외딴 집에 혼자 누워있는 것이 처량하기도 하고 무서운 생각도 들어 좀처럼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깨비라도 나올 것 같군. 혹부리 영감님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무서울 땐 어떻게 해야 안 무서울까? 옳지. 아이들처럼 한번 해보자. 혹부리 영감님은 무서움을 잊으려고 아이들이 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집을 볼 때 무서우면 그 무서움을 잊으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운 탓인지 노래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며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벌떡 일어나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 돋는다, 달 돋는다, 청산 위에 달 돋는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바람 분다, 바람 분다, 내 귓가에 바람 분다. 한참 노래를 부르자 혹부리 영감님은 무서움증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쏴! 이때 방문 밖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나? 혹부리 영감님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방문 앞에 나타나서 혹부리 영감님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청산 위에 달이 돋네. 구름 가네, 구름 가네, 달을 싣고 구름 가네. 혹부리 영감님은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의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한 도깨비가 혹부리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납니까? 혹부리 영감님은 그제야 안심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나긴 입에서 나지. 거짓말! 입 가진 사람들을 보아도
영감님처럼 좋은 노래는 안 나오던데. 바로 말해봐요. 혹부리 영감님은 얼른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목덜미를 어루만지다가 혹에 스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깨비들에게 혹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자. 혹부리 영감님은 혹을 노래주머니로 꾸며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도깨비 친구들, 내 노래는 바로 이 노래주머니에서 나온다네. 혹부리 영감님은 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 노래주머니가 있으니까.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님의 혹이 하도 신기해서 바싹 다가와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영감님, 우리들은 모두 다 노래를 좋아한다오. 그러니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팔았으면 좋겠어. 도깨비들의 말에 혹부리 영감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몸에 붙은 거라 뗄 수가 있어야지. 혹을 떼는 건 문제 없으니 판다고만 하면 아프지도 쓰리지도 않게 감쪽같이 떼어낼 수 있어. 그리고 그 값으로 보물을 드리겠어. 이러면서 도깨비들은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르르 달려들어 영감님의 혹을 떼어가지고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영감님은 보물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이 혹부리 영감님처럼 혹이 달린 노인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혹부리 영감님의 혹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일 부러워하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여 영감님의 혹이 없어졌어? 그 까닭을 좀 말해보시구려. 그 노인은 혹을 떼인 영감님에게 자꾸만 졸랐습니다. 영감님은 혹을 떼이고 보물까지 얻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은 자기도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어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인은 그날로 곧장 산으로 들어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산골짜기에 노인의 노랫소리가 구성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층 더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갑자기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더니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노인은 문 밖에서 뿔이 난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허리를 잡고 웃어대는 도깨비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두목 도깨비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너도 노래를 발로 왔느냐? 두목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예, 제 노래 주머니를 사시렵니까? 노래가 아주 신기하게 잘 나옵니다. 노인은 기쁜 나머지 목소리를 떨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이 노래 주머니에서 노래가 신기하게 잘 나온다 그 말이지? 두목 도깨비는 노인의 혹을 만지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주물렀다 하면 간장을 녹이는 노래가 슬슬 명주시 풀려 나오듯 나옵니다. 노인은 신명이 나서 말하였습니다. 순간 두목 도깨비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뭐? 이게 노래 주머니라고?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씩이나 속을 줄 아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 혹에서 노랫소리는 방귀 뀌는 소리도 한 번 안 나더라. 두목 도깨비는 주머니에서 혹을 꺼내어 노인의 한쪽 목에다 철썩 붙여주었습니다. 문 밖에서 도깨비들은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노인은 양쪽 목에 커다란 쌍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남의 혹까지 붙인 노인은 어처구니가 없어 맥없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두운 산마루에 걸린 달이 울상이 된 노인을 딱하다는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양쪽 목에 붙은 커다란 혹을 잡고 으흐흐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